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겨울 추위인데 지난해 못지않은 최강 한파도 예상됩니다. 정부가 호남권 KTX 요금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노선 직선화 요구도 여전합니다. 군산 혈액 공급소가 폐쇄될 전망입니다. 건강권 침해를 염려한 주민 반발이 예상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으로 대기가 뿌옇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도 도내 산간 지역은 영하권인데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네, 올겨울 추위는 예년보다 이른 데다 최강 한파가 작년 못지 않을 거라는 예보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두꺼운 외투에 목도리, 장갑까지 장사에 나선 상인들의 옷차림이 요 근래 찾아온 추위에 꽤나 두터워졌습니다. 근근히 모닥불도 피워보지만 스미는 한기를 이겨내기엔 역부족입니다. 며칠 전부터 추워서 난로 갖다 놓고 장사를 하는데 손실한 게 넣지. 얼어 죽은 게 안 얼어 죽으려고. 부쩍 추워진 날씨에 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졌습니다. 김장용 무와 배추를 꼼꼼히 고르며 겨울나기 대비를 서두릅니다. 춥기 전에 김장하려고 그냥 일찍 나왔어요. 김장거리 씻어놓고 배추. 무주와 장수 등 동부 산간 지역은 이미 영하권의 아침 최저 기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 지나면 더 추워져 도내 대부분의 지역에도 영하권의 아침 기온이 예상됩니다. 평균 기온도 예년의 12월 수준인 5도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라북도 동부 내륙은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고 있고 소설 이후에는 도내 전역에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은 지난해 못지않은 최강 한파까지 예보됐습니다. 이른 추위의 한파까지 어느 해보다 길고 추운 올 겨울 만반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도내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저병원성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1일 군산 만경강과 정읍 동진강 주변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을 정밀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했던 방역대를 해제했지만 철새 도래와 함께 AI 발생 우려가 높다며 농가에 차단 방역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석유류와 농수산물 가격 인상이 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도내 소비자 상품 물가 지수는 103.5로 전년 동분기 대비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업제품에서는 석유류가 12% 오르고 농산물과 수산물이 7% 안팎 상승한 반면 축산물과 외식비, 전기, 수도, 가스 등은 가격이 오히려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호남권 수련원 전북 설립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정부가 전국 4개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호남권 수련원은 전북이 적지라며 소방당국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도내 소방공무원의 평균 구조 출동과 외상사건 노출 빈도가 호남권에서 가장 높은데 전문 치료시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수련원의 전북 설립 타당성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최근 호남 KTX 요금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파기했던 약속을 바로잡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고 여기에 직선화 목소리도 높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호남 KTX 개통 열흘 전인 지난 2015년 3월 23일 전북 도의회와 광주, 전남 도의회 의원들이 코레일과 국토부를 항의 방문합니다. 2005년 KTX 분기역을 천안 대신 오송으로 결정하면서 19km 연장에 따른 추가 요금 3,000원을 감면하겠다는 추병직 전 장관의 약속을 정부가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전임 장관께서 약속을 하신 거를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가신다니까 국토부 가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05년에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실정을 어떻게 건설을 할 것인가,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2006년에 수립이 됐다고요. 당시 KTX 개통 시승식도 거부하고 약속 이행을 촉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총리가 최근 호남 의원 17명을 만나 직선화 논의에 앞서 요금 감면부터 검토하자고 밝혀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3,000원의 추가 요금 인하와 함께 시간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정부 계획에서 호남권 KTX 직선화가 반드시 반영될 것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KTX 직선화지만 국토부 안대로 오송 평택 간의 지하 터널을 뚫는다면 직선화는 불가능해집니다. 호남 의원들은 직선화 방안을 예비 타당성 조사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고 총리는 가능성을 알아보자는 입장입니다. 천안에서 분기하는 문제는 평택에서 오송까지 폭복선 해타가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을 보면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제 이런. 국토부는 평택 오송 간의 지상 복복선이 과도한 비용에 통과되지 않자 지하 터널로 재신청한 상황. 향후 호남 직통선이 대안이 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할 도시 숲이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22년까지 1,400억 원을 들여 도시숲 140헥타르, 가로수 160km, 명상숲 133개 등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단지 주변에 도시숲을 조성하면 먼지 농도는 12%,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31% 적어지는 등 미세먼지 차단에 효과적이라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도내 간척지 환경관리와 볼거리를 위한 경관작물 재배 방안이 관심입니다. 도의회 나기학 의원은 새만금을 포함해 도내 간척지 개발 면적이 전체 경지 면적의 9%인 13만 5천여 헥타르로 날림먼지 등의 환경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관작물 재배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새만금 간척지 함초처럼 새로운 볼거리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도 가능하다며 다양한 간척지 경관작물 기술 개발을 촉구했습니다. 고창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가 다시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초 유네스코에서 고창 갯벌과 서천 갯벌 등 한국의 갯벌 등재 신청서가 반려된 점을 감안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갯벌 세계유산센터가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내년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최종 등재 여부는 202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군산 혈액공급소 폐쇄 움직임에 지역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운영 효율을 들어 폐쇄하려는 것은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적십자 전북혈액원으로부터 혈액을 수령해 보관했다 지역에 공급하는 거점 역할을 하는 군산 혈액공급소. 한 달 평균 700유니트를 병원에 할당해 환자 치료와 수술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전북혈액원은 전국의 다른 5개 혈액공급소에 비해 군산의 공급량이 훨씬 적어 운영에 비효율성이 크다며 개편 의지를 밝혔습니다. 비효율성인 부분에 대해서 군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원활하게 24시간 혈액 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 강구 차원에서 지난 2010년에 설치된 군산 혈액 공급소는 그동안 24시간 근무에서 주간 근무 체제로 3명의 직원은 1명으로 감원하는 등 폐쇄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심야 시간에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혈액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폐쇄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 기관단체와 충분한 상의나 여론 수렴 없이 결정한 것은 무책임한 행위며 군산이 희생양이 될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비용의 문제, 인력의 문제, 그다음에 안전성의 문제 여러 가지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는 그거를 별로 원하지 않고요. 만약 혈액 공급소가 폐쇄되면 군산 지역은 혈액원이 있는 전주로 직접 혈액을 수령하기 위해 가야 하는 애로가 따른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공급소 폐쇄는 생명보호 공공성 비영리라는 적십자사 이념과 정신에 맞지 않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전북혈액원의 대처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전라북도 위원회 부실 운영 논란이 여전해 개선이 요구됩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138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올 들어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곳이 전체 21%인 28군데에 이릅니다. 특히 같은 사람이 3개 이상 위원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조례로 활동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14명이 4개 위원회에 중복 등록돼 있어 정비의 필요성이 시급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내년도 내부형 교장 공모제 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대상 학교는 내년 3월 1일자로 교장 임기가 끝나는 초등학교 35개를 비롯한 51개 학교이며 오는 21일까지 학교 운영위원회 신청을 거쳐 지원자를 접수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각 학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구도시 군산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항만역사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항만역사관 건립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부 타당성 조사 용역에 맞춰 입지와 건축 규모 등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항만역사관은 항만과 역사체험관, 교육, 전시실, 전망대 등이 들어서고 수변 도시에 맞는 관광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최초의 시한폭탄인 비격진천뢰가 고창에서 무더기로 출토됐습니다. 고창군은 역사적 가치가 큰 만큼 비격진천뢰가 나온 무장관화 등의 지역문화재 총괄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 발명된 조선의 비밀병기 비격진천뢰가 지난주 고창에서 대량 출토됐습니다. 전북은 백제부터 고려 조선조까지 다양한 유물과 유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각 시군의 전담부서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연말 조직 개편을 통해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문화유산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은 현재 고창 읍성을 포함해 지정문화재 94점이 있으며 고창 고인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돼 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빛나던 우리 역사문화의 고장 고창이 비격진천뢰 발굴을 계기로 문화유산의 세계화, 문화유산의 활용 보존에 더욱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남원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활루원 중심의 남원예총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활루원 주변에 조성 중인 남원예촌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한옥 숙박 체험시설과 전통문화지구 등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5개 지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광활루를 찾는 관광객을 구도심권으로 유입시킴으로써 구도심권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김제시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요성과 국가 정책 방향에 대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정부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하는 등 재생에너지는 최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계층 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주최하는 두드림 프로젝트 찾아가는 과학관이 오는 24일까지 순창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과학문화 체험장으로 생물의 과학적 원리나 인류가 나아갈 우주 탐구 등 4개 전시실은 청소년 호기심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청년 취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자리 박람회가 열립니다.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2018 전북 링크플러스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25개 우수 중소기업에서 1:1 면접을 통해 140여 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이번 박람회는 전북 기업관과 미래 기업관, 부대 행사관 등의 다양한 직업 체험관도 마련됩니다. 실패 확률이 적은 내수면 양식을 통한 청년 일자리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내수면 노지 양식장을 창업하는 청년 100여가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내수면 양식 100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식 어종은 메기와 동작에, 향어 등 내수면 어종과 흰다리 새우이며 창업자에게는 기술 지원과 수차, 지하수 개발 등 7개 양식 기자재의 기반 구축비 60%가 지원됩니다. 산업인력공단이 우수 중소기업의 맞춤 인력을 지원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도내 선도기업 대표자 협의회와
직업 능력 개발과 특성화고 기능 경기 입상자 취업 알선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선정된 선도 기업에는 현재 79개사가 등록되어 있는데 공단은 해당 기업에 일과 학습 병행제, 산업 현장 교수 지원 등을 우선 제공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제1회 고창 농촌영화제가 오는 22일부터 4일간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에서 열립니다. 군산 시립예술단이 22일 예술의 전당에서 가곡과 아리아의 밤을 주제로 합동기획 연주회를 갖습니다. 전주의 목판 인쇄본인 완판본을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이 22일 우진문화공간에서 무료 공연됩니다. 조선 왕실 문헌의 정수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오늘까지 전북대 박물관에서 마련됩니다. 이진화 페이퍼아트 작가의 개인전이 전주 영화제작소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익산 시립모현도서관은 내일부터 23일까지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장수군이 내일 군민회관에서 구인 구직자를 연결하는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남원시는 내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대표의 초청 강연을 진행합니다. 이동국의 축구 인생 이야기를 듣고 국악도 감상할 수 있는 국악 콘서트 다담이 오는 22일 국립민속국악원에서 마련됩니다. 김장철 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전북 삼락농정 장터가 오는 23일부터 4일간 도청 다목정 광장에서 열립니다. (11월 19일) 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으로 대기가 뿌옇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 완주, 익산이 14도, 동북권은 무주, 장수가 12도, 진안이 11도, 서해안권은 군산 13도, 부안과 고창이 14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